오늘 폭발 전까지 수업할 거예요. 폭발 전까지. 그리고 뭐 시간표는 강의 계획서는 대충 그렇게 올렸는데 시간에 따라 조금 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쪽부터 연소 기본 이론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네요? 네. 우리 점심시간 중간에 1시간이에요. 그럼 아침에 3시간 하고 점심 먹고 뒤에 3시간인데 1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뭐 다 한 번씩 하셨다니까 좀 자세하게 해도 상관없죠? 자, 8페이지 먼저 보면 기초화학에서 원소 주기율표가 나와 있어요. 원소 주기율표는 뭐 자연계에 있는 계속 지금 만들어내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는데 100여 개가 넘는 것들을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한 게 주기율표고 기본적으로 요거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가로줄이 있잖아요. 가로줄. 이걸 주기라고 얘기해. 그리고 세로줄을 조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기는 어떤 화학적인 특성이 일정 같은 것들이 아니라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같은 세로줄에 묶어놨어. 그거를 조기라고 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내지는 자주 봐야 되는 족들이 1족 원소, 2족 원소, 그리고 쭉쭉쭉 제일 끝에 두 개인데 지금은 이거를 17족, 18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책에는 7족하고 0족이라고 되어 있나? 7족하고 8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예전 건데 어쨌든 요 제일 왼쪽에 있는 두 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개, 이걸 우리가 자주 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를 옛날에는 영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비활성 기체, 얘네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할로겐 원소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1쪽이 알칼리 금속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는 것들이 왼쪽 두 줄, 오른쪽 두 줄 것들을 자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나열해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원자라는 것은 뭐 화학적으로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다. 이걸 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원자들의 무게를 결정을 하는데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를 12라고 잡고 상대적인 무게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알아야 되는 것들이 탄소 원자량 12, 그리고 수소 원자량 1,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 16.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거고 계산을 계속 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자라고 얘기한다. 그러고 이제 분자라고 나와 있는데 분자라는 것은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바로 분자예요. 물질 성질을 가지는 가장 기본 단위. 요게 바로 분자가 되는 거라. 수소가 하나씩 산소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수소 원자, 산소 원자인데 얘네들이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물이 되는 순간 얘네들의 식을 나타낼 건데 그게 바로 분자식이 되고, 쓰는 방법은 수소가 2개. 그래서 2개라는 것은 요 한 분자를 이루는 수소가 2개일 때는 이 2를 오른쪽에 아래 첨자로 써요. 그러고 산소가 하나인데 1은 쓰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의 분자식이 되는 것이.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가운데 탄소를 기준으로 산소하고 이중결합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CO2 요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분자의 량을 결정을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요. 분자량을 계산할 때는 위에서 봤던 원자량을 가지고 분자량을 계산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수소의 원자량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 그러면 1이 2개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이 16이 1개 이렇게 있는 거라.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탄소가 1개니까 탄소의 원자량이 12야. 그러면 12가 1개 더하기 산소가 16인데 산소가 2개. 그러면 요렇게 곱해서 그럼 야가 32가 되는 거니까 44 요렇게 되는 거예요. 분자량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 쓰는 거 하고 앞에 숫자 쓰는 거하고 의미. 자, 요 작은 숫자들은 내가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안 돼.
건드릴 수가 없어.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 내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결국은 물을 이루는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를 얘기하는 건데, 요 앞에 쓰는 얘는 결과적으로 이 물 분자가 몇 개 있다라는 걸 표현하냐면, 물 분자가 2개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물 분자가 2개가 있다. 그래서 얘는 반응식을 쓸 때 내가 원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숫자. 그러나 얘는 건드릴 수 없는 숫자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 분자식이 H2O라는 거, 이산화탄소가 CO2라는 거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져 있다. 분자라는 것은 뭐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몰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1개, 2개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란도 우리가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서 뭐 편의점 가면 1개, 2개 사지만 보통 가정집에서는 계란 엄마가 야 슈퍼 가서 1개 사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판을 사오라 한단 말이야. 너무 작은 것들은 1개, 2개로 미시적으로 따져버리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최소 단위로 이제 만들어서 따지기로 되어 있어. 계란이 몇 개가 한 판이지? 30개 한 판. 그거 한 판 사오면 30개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분자를 나타낼 때는 분자든 원자든 뭐든 간에 최소 기본 단위가 몰이라는 거예요. 몰. 그래서 1몰. 만약에 물 분자 1몰의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 물 분자가 몇 개 있냐면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있는데 아보가드로가 자기 이름 땄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몇 개예요? 셀 수도 없어. 6.02에 곱하기 12, 23 쓴 거니까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동그라미가 여기서 21개가 이렇게 붙여가면 되거든. 이만한 것들을 일시, 백, 천만 셀 수가 없으니까 저만한 것들을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있는 이거가 우리가 1몰이라고 하고 이렇게 1몰이 있을 때 물 분자량을 계산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g을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g이란 단어를 못 붙여. 너무 가벼우니까 못 붙이는 거라. 그래서 만약에 CO2도 분자량이 44였어. 그러면 CO2는 1몰일 때 44g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단위를 만들어 놨다. 우리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뭐 몰이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화학적 기초 법칙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어.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은요.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반응식을 쓸 때 이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 있어요.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질량 보존은 반응이 일어날 때 화살표 전, 즉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안 바뀐다 이 말인 거라. 질량이 안 바뀌려면 반응식을 써볼게요. 우리가 메탄의 연소 반응을 쓰게 되면 자, 메탄이 분자식이 CH4야. 그럼 연소는 산소와 더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 결과 화살표의 의미는 얘네들이 결합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반응 전, 화살표 이유가 반응 후. 그러면 탄소는 탄소는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수소는 산소를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반응 전과 반응 이후에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인 거라. 그러면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는 탄소, 수소, 산소. 반응 이후에도 탄소, 수소, 산소. 종류는 안 바뀌었어. 자, 그러면 개수도 안 바뀌어야 돼. 개수가 안 바뀌어야지만 질량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1개, 탄소 1개. 그 다음에 얘도 1개. 안 바뀌었어. 근데 얘가 몇 개가 되냐면 원래 수소가 반응 전에 4개였는데 반응을 하고 나니까 2개로 줄었단 말이고 이런 게 안 되는 거라. 야를 4개로 만들어줘야 돼. 야를 4개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 앞에 어떤 숫자를 쓰고 그 숫자와 이 작은 숫자가 곱해져서 4가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숫자를 건드릴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화학 반응 기초에서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앞에 숫자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2개였거든요. 2개? 그런데 얘는 3개가 됐잖아. 얘네들이 다 똑같게 돼야 돼. 똑같게. 같아져야 돼. 같아지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거를 같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앞에 어떤 숫자를
곱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앞쪽에 쓰는 숫자를 우리가 분자 개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개수를 맞춘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일정 성분비는 얘네들 이제 비대로, 질량 비대로 반응한다는 거고 기체 반응의 법칙을 좀 아셔야 되는데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생성물이나 반응 물질이 모두 기체일 때만 적용이 돼요. 기체일 때만. 그리고 같은 온도와 압력이 같다라면 기체 분자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상황이 뭐냐 하면 자 원래 전제 조건은 그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전부 다 기체일 때만 이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써요. 이거를 지금 똑바로 쓰게 되면 메탄도 기체고요. 산소도 기체고 생겨나는 이산화탄소도 기체고 온도가 높아서 생겨나는 물도 수증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2를 곱하고 이렇게 다 끝이 나. 어쨌든 이렇게 다 끝이 났어. 그러면 요 앞에 써져 있는 이 숫자 1, 2, 1, 2, 이 숫자의 의미가 이 숫자가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개수비가 부피비, 반응하거나 생겨나는 부피비와도 같고 몰수비와도 같고 분자수비와도 같다. 그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메탄이 한 부피 내지는 메탄이 1개 내지는 메탄이 1몰 반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산소는 메탄이 1개라면 얘는 2개, 야가 한 부피라면 얘는 2부피, 야는 1몰이라면 야는 2몰.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1대2의 반응으로 이제 1대2의 비로 반응을 하고 나면 싹 없어지고 누가 생기냐면 얘가 생기는데 생겨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한 부피 생기거나 1개 생기거나 1몰 생기고 수증기가 2부피 생기거나 2개 생기거나 2몰 생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체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기체. 우리가 작년에 올해 말고 저작년 그때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어떤 거였냐 하면 우리 교재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서 나왔는지. 21페이지까지 넘겨봐요. 21페이지에 오른쪽 상단 부분에 7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죠? 자, 거기서 보면 황이란 놈이 800도씨 1기압에서 황 1kg이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황의 발생량은 몇 세제곱미터예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화학 반응식을 써요. 황이 S고 연소니까 산소와 더해져야 되고 만들어지는 게 얘가 대놓고 이산화황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SO2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S 1개, 산소 2개. 개수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쓰여 있는 이 1의 의미가 얘네하고 똑같이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라. 황이 무슨 상태냐 하면 이게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 얘가 고체 상태고 기체 상태고 기체 상태지만 얘가 고체이다 보니까 이게 한 부피 반응하면 한 부피 필요하고 그때 생겨나는 게 한 부피 생성된다가 아니고 기체가 아닐 때는 이 개수의 비는 오직 몰수비예요. 몰수비. 얘가 1몰이 반응할 때는 산소가 1몰개만큼 필요하고 그러면 생겨나는 이산화황은 1몰개만큼 생겨난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체일 때만 요 부피비가 개수비와 같다라는 거. 기체일 때만 개수비하고 부피비가 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계산은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자, 다시 되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볼 건데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쓰냐 하면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이 누군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첫 번째,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써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쓰는 첫 번째는 자, 반응물질이 누군지 그리고 생성물질이 누군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확인을 했어.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나라하고 국경하고 상관없이 딱 써놓으면 누구나가 다 알아 먹을 수 있도록 써야 돼. 그럼 우리나라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쟤네들 가지고 이걸 누군지를 확인했으면 얘네들이 전부 뭐로 고쳐야 돼? 얘네들을 화학식으로 고쳐야 돼. 화학식으로. 이게 분자라면 분자식이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이게 이온이라면 이온식이라는 의미가 될 건데 어쨌든 얘네들 식으로 바꿔라고. H2, 물 같은 경우에는 H2 이렇게 바꿔주고 메탄 같은 경우는 CH4, 산소는 O2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 화학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학식으로 바꿨을 때 화살표를 전후로 왼쪽은 반응 물질들을 쓰고요. 오른쪽에는 생성 물질들을 쓰게 되는데 여러 개가 반응할 수 있고 여러 개가 생성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하냐 하면 화살표 전후로, 즉 반응 전후로 원자의 종류라는 거니까 알파벳 문자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보고 원자의 개수가 이게 동일하도록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뭘 맞춰주냐 하면 분자 개수를 맞춰주면 끝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전기, 불꽃, 뭐 100만 볼트 지지 걸어주면 물이 나와. 사실은 물. 즉 수증기가 나올 건데 얘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반응 물질이 수소, 반응 물질이 산소. 그 결과 만들어진 생성물은 물인 거니까 수소의 화학식,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원자야, 원자. 수소를 어떤 물질이라고 일컫는 순간 H2라고 써야 돼. 아, 수소라는 기체, 물질이라 하면 H2구나. 그건 이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도 마찬가지라. 산소도 이렇게 쓰면 그냥 산소 원자야, 원자. 아무짝에도 쓸 때는 원자.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아니면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형태는 무조건 O2 형태인 겁니다. 얘네 둘이가 두 개인 거니까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물이 만들어진대. 아, 그럼 나는 물이 이건지는 알고 있어. H2O 이건지는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화살표 전후에 1번하고 2번을 다 뛰어넘었죠. 그렇죠? 3번까지 다 뛰어넘고 화살표 전후에 문자의 종류가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데 봐요. 수소가 몇 개였냐면 2개였고 산소가 2개였어. 근데 화살표 이유가 되면 수소는 2개가 맞는데 산소는 1개가 된 거라. 그러면 얘를 2개로 만들어준다고 여기에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일을 하는 순간 얘는 물이 아니라 뭐가 되냐 하면 과산화수소가 돼요. 과산화수소 들어봤지? 언제? 위험물 할 때. 몇 류 위험물? 6류 위험물. 그리고 과산화수소 소독약으로 많이 써요. 어쨌든 이걸 작은 숫자 내가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얘를 2개로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요 앞쪽에다가 숫자를 써줘. 숫자를 써주는데 그 써진 숫자하고 여기 안 썼다라는 거는 무조건 1이거든요. 얘랑 곱해서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2를 곱하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2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에다가 2개를 곱해가지고 얘가 2가 돼서 원래 2개 반응 이후에도 2개가 돼서 끝났다라고 싶었지만 요 앞쪽에 2를 쓰는 순간 얘는 여기에 있는 1하고도 곱해지지만 실제로는 얘하고도 곱해지는 거예요. 수소가 4개가 돼버린 거라. 그러면 앞에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 그럼 야를 4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조건 곱하기예요. 2를 곱해주면 돼. 그 곱해지는 2를 어디에 쓴다고? 요 앞쪽에 딱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화학 반응식 끝이 나는 겁니다. 됐죠? 자,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뭐 복잡한 거는 안 할 거고 부탄의 연소 반응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뭐 초점은 다 아니라 했으니까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한다는 정도는 알 거고 자, 부탄의 연소 반응을 써볼게요. 그럼 부탄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질 건데 부탄은 요렇게 화학식이 이래요. 이건 줄 거야. 부탄 정도는.
그러면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탄소는 무조건 산소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산소의 양이 충분했을 때, 그리고 수소는 산소의 양이 충분하다라면 무조건 물이 만들어져. 수증기가 만들어져. 그러면 자, 그 반응물질은 부탄가스, 산소가스가 되겠고, 생성물질은 이산화탄소가 되겠고, 수증기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걸 화학식으로 바꾸면, 부탄은 C 4개, H 10개 더하기, 산소는 O2라고 했어. 자, 화살표를 가고,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은 H2O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개수를 맞출 건데, 역시나 그 맞추기 전에 탄소 있었고, 탄소 있었고, 수소 있었고, 수소 있었고, 그 다음에 산소 있고, 산소 있어. 원자의 종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원자의 개수만 맞춰요. 그러면 원자의 개수를 맞추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C가 4개고, H가 10개고, 산소가 2개예요, C가 1개고, H가 2개고, 산소가 3개예요 해가지고 맞추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 게 있어. 그렇게 일일이 하니까, 조금 귀찮고 그러지 말고 조금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방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산소의 개수를 가장 나중에 맞추면 돼요. 자, 볼게요. 탄소가 몇 개예요, 지금? 4개죠. 4개. 화살표 2에 탄소가 몇 개야? 1개지. 그럼 야를 4개로 만들어줘야 돼. 곱하기 4를 해주면 돼. 그 곱하기 4는 어디에? 앞쪽에 쓴단 말이야. 앞쪽에. 그럼 탄소는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수소 볼게요. 수소 몇 개야? 10개죠. 근데 여기에 수소는 2개밖에 없어. 얼마를 곱해야 돼? 5를 곱해야지. 그래서 5 곱하기 2는 10 된 거라. 산소가요. 산소가 2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산소가 몇 개라? 2개인데 4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8개가 되겠고, 여기에서 1개인데 5개가 곱해지니까 5가 곱해지니까 5가 되고, 이걸 합치면 13개가 되는 거라. 그럼 야가 2개밖에 없잖아. 여기에 이 곱해지는 이 숫자를 가장 나중에 써라, 이 말인 거라. 그러면 2개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3개가 나오겠냐? 2를 나누고 2분의 13을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약분 되고 13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2분의 14. 이렇게 쓰면 끝인 거예요. 산소를 가장 나중에 맞춰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 자, 프로판이 있어. 자주 나오는. 프로판의 연소 반응식이 필요해. 프로판은 C 3개짜리 H 8개입니다. 이거 줄 거예요. 자, 그럼 연소 반응인 거니까 프로판 더하기 산소가 될 거고, 탄소가 있을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거고, 별 문제가 없다라면 수소가 있었으니까 수증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프로판은 C 3개, H 8개, 산소 O2 화살표 가고, 이산화탄소 CO2 더하기 물 H2O 이렇게 가는 거라. 자, 그러면 화살표 전후에 원자의 종류가 CC, HHOO 이제 다 됐어요. 그럼 개수 맞출 거예요. 자, 탄소 먼저 맞춰요. 탄소 3개죠? 여기 탄소 몇 개라? 1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앞에 3을 곱해주면 돼. 자, 수소가 몇 개냐면 수소가 8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쪽에만 있고 수소가 몇 개냐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면 4, 2, 8이 되는 거지. 자, 이제는 오른쪽 산소를 먼저 체크를 한다고. 2개인데 3이 곱해졌으니까 6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개인데 4가 곱해져 있으니까 더하면 4개가 돼서 더하면 얘가 10개가 되는 거라. 10개를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에 얼마를 곱하면 돼? 5를 곱하면 끝인 거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됐죠? 핵심은 여기 반응물에 있는 산소, 이건 이제 호돈소 물질을 하는데 얘를 가장 나중에 맞추면 돼요. 간단한 것들은. 그러나 이제 간단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서 우리가 개수를 A, B, C, D 해놓고 쭉쭉쭉 비교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됐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자 좀 해요. 덥다고. 에어컨 틀어달라고. 자, 화학 반응식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나오면 화학 반응식 못 써가지고 문제 못 풀면 안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10쪽.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들을 하는데 비중, 증기 비중이 있어요. 비중은 결과적으로 밀도랑 같은 개념이긴 한데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무겁다, 가볍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비중은 단위 체적당 무게를 얘기하는 거고, 밀도는 단위 체적당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비중은 그냥 무겁다, 가볍다, 가벼운, 결과적으로 원래는 사실 빽빽한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필요한 비중은 무겁다, 가볍다인데, 맨 처음에 비중을 먼저 보시면, 비중과 증기 비중 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냐. 기체 상태일 때는 그냥 비중을 얘기할 거고요. 액체 상태는 죄송해요. 액체 상태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 기체 상태는 증기 비중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제 비중을 먼저 볼게요. 비중이라 하면 S라고 표현하는데, 물의 밀도 분의 어떤 물질의 밀도인 거니까, 물에 비해서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 그걸 나타내는 거다. 물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물의 비중을 1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의 비중은 1이야. 그래서 비중이 1보다 크다라면 걔네들은 물보다 무겁다라는 거고, 비중이 1보다 작으면 걔네들은 물보다 가볍다가 되는 거예요. 다 설명하긴 할게요. 밀도가 있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거를 뭐 세제곱미터로 하면 킬로그램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비중이라는 게 있어. 비중은 부피분의 무게라고 표현해요. 무게. 그리고 이거의 정확한 단위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공대생들은 봤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질량하고 무게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질량하고 무게는 같은 거라 다른 거라? 다르겠지? 그죠?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 지구에서 그 질량을, 지구는 이만한데 질량을 요만한 걸 갖다 댔을 때 그 질량하고, 달에 갔을 때 이 질량은 지구 거를 달에 갖고 가도 질량은 안 변해. 근데 뭐가 바뀌냐면 무게가 바뀌어요. 무게는 이 행성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의 중력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지구에서 몸무게가 얼마인데 달에 가면 내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왜 암스트롱이 달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가잖아. 우리는 지구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갔다고. 지구가 충분하게 당겨줬어. 당겨줬는데 달에 가니까 얘가 6분의 1로밖에 못 당겨주는 거라. 그러니까 지구에서 걷는 것처럼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서 간다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게 뭐 비중과 밀도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걸 당최 왜 배우냐? 무겁다, 가볍다를 비교를 할 건데, 자, 봐요. 어떤 물질의 비중이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 기준은 누가 되냐 하면, 이때는 액체를 얘기하는데 이때의 기준은 물이 되는 거예요. 물. 그래서 그 액체의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물보다 어떻다? 물보다 무겁다. 액체의 비중이 1보다 작다. 그러면 물보다 어떻다? 가볍다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무겁다, 가볍다를 얘기할 때는 언제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액체랑 물이랑 안 섞일 때가 문제인 거예요. 술 먹죠, 술. 술 안 먹지. 그럼 술을 누가 먹는 거지? 술. 에탄올이라는 게 있어, 에탄올. 이게 술의 원료가 되는데, 에탄올은 우리가 물하고 섞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잘 섞인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 소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에탄올, 이렇게 소주를 가만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안 섞여가지고 두 개가 섞여 있거나 내지는 두 개가 층을 이루고 있거나 그런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잘 섞일 때는 에탄올의 비중이 물보다 크다 작다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데 석유가 있었단 말이야. 석유하고 물이 있는데 둘이 잘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잖아. 그런데 두 개를 같이 섞어 놨단 말이야. 섞어 놓으면 언젠가는 층을 이룰 수밖에 없어. 층을 이룰 때 무거운 놈이 아래에 가 있을 거고 가벼운 놈이 위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볍냐 하면 석유가 가볍고 물이 무거워. 층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렇게 층을 이루는 이유가 석유의 비중이 물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왜 알아야 되냐? 여기에서 석유가 이렇게 있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지. 그래서 이게 석유야. 기름이야, 기름. 그래서 불이 났길래 그냥 별 생각 없이 물을 뿌렸네. 주스를 했어. 그럼 물과 석유가 있었는데 석유 불난데 물을 쫙 뿌리게 됐는데 얘네를 안 섞여. 안 섞이는데 누가 무거워? 물이 무거워. 그러면 섞이지도 않는데 뒷뿌렸더만 야가 무겁네. 그러면 이 밑을 파고 쭉 물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가벼운 석유가 같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화염도 같이 이동하는 거다. 그러면 유리화재는 물을 뿌렸을 때 주스를 하게 되면 이런 섞이지 않는 성질과 물의 비중이 석유보다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뿌리게 되면 이 화염면이 확대되는 위험이 초래한다. 그런 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됐죠? 어려워요? 어려워?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너무 쉬워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거 액체 비중에 관련된 거는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 그러면 액체 상태가 아니라면 기체 상태일 때는 우리가 증기 비중을 얘기해요. 증기 비중. 액체는 물을 기준으로 물보다 가볍냐 무겁냐를 따지는 거고, 이거는 기체, 증기 상태를 기준으로 공기보다 가벼운지 아니면 공기보다 무거운지를 따질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공기보다 어떻다? 무겁다가 되는 거고, 그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라 하면 공기보다 가볍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우리하고 상관 있는 대표적인 게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즉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 누구냐 하면 LNG. LNG가 도시가스. 도시가스 주 원료가 메탄이거든요. 메탄. 자, 그리고 죄송해요. 반대로 했지? LPG. 무거워야 되는 게 LPG. LPG가 프로판하고 부탄으로 되어 있어. 얘네들.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서 공기보다 가벼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LNG. 야는 CH4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LNG 가스를 이용해서 내가 난방도 하고 요리도 하는데 이 LNG 가스가 누설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달아놓냐 하면 가스 누설 경보기를 달아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가스 누설 경보기에 탐지부가 있을 거라. 가스가 새어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부가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주가스가 LNG 가스, 즉 공기보다 가벼운 거니까 얘는 이게 새어 나오게 되면 어디로 올라갈 거냐면 천장으로 올라가겠죠. 천장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탐지부의 위치는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내가 만약에 나는 LPG를 이용한다. LPG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프로판이고 부탄인데 얘네 분자량이 44에다가 이게 50, 이게 지금 12에다가 4를 곱하고 10을 곱하면 58인가 그렇거든요. 두 개가 섞여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44는 넘어. 근데 공기가 분자량이 얼마냐 하면 밑에 나오겠지만 약 29예요. 그러면 얘네들 두 개 섞여 있으면 공기보다 분자량이 무거워. 그러면 얘네들이 누출되어 있을 때는 무거워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아래로 떨어져서 뭉쳐져 있을 거니까 이때 가스누설 경보기의 탐지부의 위치는 어디에 달하냐 하면 바닥에서부터 30cm 이내 위치에 달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무겁다, 가볍다 비교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체와 증기의 차이는 뭐예요? 기체 들어봤지요? 증기도는 계속 증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증기. 기체와 증기의 차이는 뭐야?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단어를 다르게 쓰지 않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네. 명쾌하네. 기체는 영어로 가스예요, 가스. 증기는 베이퍼. 이게 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이제 일반적인 온도에서 야는 압축을 했을 때
액체가 안 되면 기체. 아무리 그 임계점이라는 거의 위치 때문에 그런데 얘는 압축을 해가지고 쉽게 액체로 되면 우리가 증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증기, 수증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증기라는 단어 안 씁니다. 왜? 이산화탄소는 항상 기체여야 돼.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기압하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기압하에서는 아무리 온도를 낮추고 해도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들어지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한 60기압 정도 내지는 20기압 하에서는 기체 상태로, 그 액체 상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쉽게 액체가 된다 안 된다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증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기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거는 비중에서 물보다 무거우면 1보다 크다. 그래서 물보다 가벼우면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은 유류화재 시 주수 소야를 하게 되면 연소면이 확대된다라는 거, 그거하고 연관이 된다 기억을 하시고, 증기 비중은 공기와 비교해서 가벼우면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 공기와 비교해서 무거우면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그 탐지부 위치가 LNG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가스 쓰기 때문에 천장에서 30cm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주방에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보일러실 근처에, 천장 근처에 이렇게 네모난 흰색 탐지부가 달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쓰는 게 전부 다 LNG거든. LNG, 도시가스. 도시가스의 주 원료가 얘란 말이에요. CH4. 근데 얘가 분자량이 얼마냐면 탄소가 1개니까 12, 수소가 4개가 있어. 그럼 2개를 더하면 16밖에 안 돼. 근데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니까 얘는 가벼워서 항상 위쪽으로 올라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천장에서 30cm 이내에 뭔가 하얀색의 뭔가가 달려져 있다. 요게 바로 가스노즐 경보기의 탐지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 현장에 우리 시공사가 얘를 달아야 돼. 얘를 다는데 그래 30cm 이내에 달아 이렇게 된 거지. 그럼 30cm 이내에 다는데 문제는 그런데 가보시면요. 그 보일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면 건물 지으면 소방만 있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건 소방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소방은 불렀을 때 중요한 거고 평소에는 물 잘 내려가야 되지, 물 잘 나와야 되지, 에어컨 빵빵 해야 되지, 건물 안 갈라져야 되지, 이런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가면 다른 배관들이 지나가. 다른 배관들이 여기를 막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라, 이 위를. 이 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얘네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걸 나중에 달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30cm 이내에 달기가 애매할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항상 물어보는 거지. 와가지고 이게요 천장에서부터 30cm 달아야 되는데요 얘 때문에 걸려가지고요 얘를 최대한 높여봐야 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가 넘어가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아마 나중에 뭐 현직에 가셔가지고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현직에 가시게 되면 저런 거 높이 안 맞는 게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높이 맞춰라고 해야 되는 거지. 위에 달아놔야 얘네들이 감지를 하는 거니까 밑에 달아놔봐야 소용이 없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 자,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상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대기압이 1기압 상태인 거고 온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고체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와 입자 사이가 매우 가깝고 너무 가까우니까 잡아당기는 힘, 입자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인력이라 하는데 인력이 강해서 입자 간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게 고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체 상태는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를 했다라고 보면 입자와 입자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구속력 때문에 얘네들이 제자리 진동 정도밖에 못해요. 진동. 이게 바로 고체 상태. 자, 그에 반해서 액체 상태는 쟤네보다는 약간 느슨해요. 약간 느슨해가지고 약간의 여유는 있어.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큰 여유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의 여유 때문에 얘네들이 뭐 자리 이동, 약간 자리 정도 바뀌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바로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그런데 이것들이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온도를 올리게 되면 원래 요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는데 온도가 올라간다, 즉 열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그 공급받는 열에너지로 이 끌어당기는 힘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큰 에너지가 공급되게 되면 이 에너지를 끊어버리고 얘네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 기체 상태로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활발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배열 상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배열 상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여기에 비해서는 그 배열이 약간 흐트러지거든요. 저기에 비해서는 약간 불규칙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매우 불규칙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입자가 차지하는 이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얘기하는데, 부피를 비교해 보면 얘랑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얘가 조금 더 커요. 부피를 비교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이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체가 되는 순간 부피가 매우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액체도 마찬가지고 기체도 마찬가지고 이 입자의 운동이 고체보다는 약간 자유롭거든. 그래서 이 액체하고 기체를 합쳐서 우리가 유체라 그래, 유체. 흐를 수 있다고. 이거는 고체잖아요. 야는 움직이면 통째로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기체는 한 개가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통째로는 아니지만 일부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흐를 수가 있다 해서 유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체 중에서도 얘는 빈 공간이 많아서 내가 힘을 쫙 주게 되면 빈 공간을 점점 줄여갈 수 있죠. 그럼 이것들은 압축이 가능하다 해서 압축성 유체라 그래. 그냥 듣고 말아요. 얘네들은 빈 공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얘는 비압축성 유체가 되는 거라.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 하면, 그냥 듣고 말아요. 우리가 저 뒤에 소방시설에 가면 소방관이 사용하는 연결 송수관 설비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치? 자, 연결 송수관 설비는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졌어. 그럼 미리 배관을 꽂아놔. 그리고 여기 방수구를 달아놔. 옥내수화전하고 같은 개념이라. 자, 여기에 송수구를 이렇게 만들어놔. 그런데 이 송수구, 여기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까지 물이 꽉 차 있는 거라. 여기까지 딱 차 있어. 불이 났어.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이 와가지고 호수 연결했어. 호수 연결해서 물을 뽑는데,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방관이 사용을 하는 거고, 요 배관의 물은 수조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건물 물을 사용하지 않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소방차 지그가 물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그 물을 쓰겠다는 거거든.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물은 비압축성 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밀어넣잖아. 밀어넣게 되면 압축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밀어넣게 되면 미는 순간 요 끝에서 물이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기체가 되면 그렇지 않다고. 여기에 기체가 돼버리면 여기서 밀잖아. 그럼 야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좁아지고 야랑 부딪혀야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물이라는 게 비압축성 유체이다 보니 우리가 외부에서 물을 밀어넣자마자 건축물 내부에서 물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액체가 가지는, 즉 물이 가지는 이러한 성질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가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몰라도 돼. 자, 이렇게 깊게 설명하는 이유는 한 번씩은 다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대들도 하셨잖아요, 지난달에. 안 했네. 그래.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저는 제가 소방학교 가서도 강의를 하고 소방관하고도 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뭔가 물어보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 뭐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소방관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낮아.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또 밀어 넣으면 바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밀어 넣으면 여기서 내가 지금 1번에 물을 밀어 넣으면 그 1번이 타고 들어가서 시간 지나서 그 1번에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거라.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1번부터 100번까지 서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나는 1번을 밀었잖아요. 그럼 100번째 물이 그냥 바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용산 이태원 참사 봤잖아. 저 끝에서 밀었는데 저 앞에서 나가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 의뢰가 들어와서 뭐 이게 왜 설비가 왜 이렇게 되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면 완전 기초부터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 소방관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시험은 시험이고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현직에 종사를 하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차피 학교 가서도 많이 공부를 시켜주겠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민원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너무 깊게 들어갔네. 자, 잊으면 돼. 자, 그 다음에 11쪽에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서로 상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11쪽에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 액체, 기체끼리의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가열을 해주거나 아니면 냉각을 시켜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이 약간 이제 흑백이라서 표시가 잘 안 나서 그렇긴 한데 저는 보통 고체가 원래 에너지상 제일 아래쪽이고 그리고 액체, 기체예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내지는 고체에서 기체 갈 때 이때 열이 필요로 해. 가열을 해줘야 되고 그럼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고체가 되거나 기체가 바로 고체되는 요 상태 변화에서는 냉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냉각. 그러면 봐요. 냉각이라는 것은 가열이라는 것은 봐요. 고체가 액체라고 하거나 액체가 기체라고 할 때 얘네들이 열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인 거라. 가열은 열이 필요하다. 열을 필요로 해. 그럼 이 열을 어디에선가부터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러면 주변의 열을 갖고 올 거거든. 그래서 가열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면 주변의 열을 흡수해 간단 말이야. 주변의 열을 흡수해 가는 거니까 이때 소화라는 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열을 얘네들이 빼앗아 가거든. 화재가 이렇게 났는데 내가 물을 뿌렸어. 그러면 물이 기체가 되면서 화점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갈 거니까 얘는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 소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